2024 헌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 사건 청구인 측 주변론을 하겠습니다. 주변론의 순서는 탄핵 관련 헌법 및 법률의 규정,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진행 경과 및 사유를 먼저 개괄한 다음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관하여 소추 의결서 및 그간의 변론 과정에서 구체화된 7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 사유의 위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관련 법률의 규정,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65조는 제1항에서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권한이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탄핵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이 넘는 170명의 국회의원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12일 제적위원 중 과반수를 훨씬 넘는 195명이 찬성 가결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탄핵 소추 사유를 내란죄 가담행위, 국회 무력화 행위로 준별하였고 내란죄 가담행위는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반대 의사나 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비상계엄에 동조한 행위.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00분경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교정본부장 신용회에게 지시하여 내란의 중요한 실행위를 분담한 행위. 2024년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등과 비밀회동하여 회동 참석자들과 내란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행위로 특정하였습니다. 국회 무력화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2024년 9월 20일 의결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행위. 또 법사위가 2024년 7월 31일 의결한 장시호 출정기록 관련 자료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국회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중 자료 제출 거부를 합리화하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보고서를 각 위원실에 배포함으로써 국회 입법권을 부정한 행위. 2024년 10월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여 국회 안건 심의를 방해한 행위로 구성하였습니다. 내란죄의 가담 행위는 헌법 87조 제91조에 규정된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 또는 부하 수행에 해당하며 헌법 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행위는 국회 증감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국회법 제128조 제5항, 헌법 제61조, 국감국조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고 탄핵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국회 중간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형법 제227조, 제230조, 국회법 제132조, 128조 제5항, 헌법 제65조, 제6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보고서 작성 및 배포 행위는 국회 중간법 제4조 1항, 제12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32조, 행정기본법 제40조, 헌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회법 제93조, 헌법 제62조 제2항을 각 위반한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반대 의사나 다른 의사 표시 없이 침묵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 본회의에서의 피청구인의 각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선 계엄 선포 이틀 후에 피청구인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나 발언 내용에 대해서 항고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6일 개최된 법사위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여부나 찬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대답하는 등 즉답을 회피하였습니다. 또 12월 9일에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도 전현희 위원이 법무부 장관은 당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라는 질의에 저도 다른 의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고만 대답하였고 12월 11일 열린 법사위에서도 정청래 위원장이 내란 국무회의에 반대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하였음에도 다 똑같이 여러 가지 의견, 우려를 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내란 국무회의 시 반대한 국무위원들에게 거수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피청구인의 국회 법사위 본회의에서의 초기 발언 및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최고 법무참모인 피청구인이 내란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침묵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